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이 됐지만 결국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계약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5년 1월 1일이 되면 보스만 룰에 의거해 손흥민 선수는 해외 리그 구단과는 자유롭게 협상을 하고 사전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영국 현지의 유력한 언론사 그리고 공신력 높은 기자들, 프리미어리그 선수 출신 해설가들이 토트넘이 최근 손흥민 선수와 결별을 고려하며 1년 연장 옵션 발동 여부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과정에는 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맨체스터 시티의 잉글랜드 대표 측면 공격수 잭 그릴리시를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영국에서도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독점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 토트넘의 그릴리시 영입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영국 최대 라디오 방송 매체인 토크스포츠에서 토니 카스카리노 전 첼시 공격수 출신 레전드가 상황을 진단했고요. 영국의 일간지 대중지인 데일리 메일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의 담당 기자로 대중지 기자이지만 맨시티 소식에 매우 정통한 것으로 유명한 잭 고헌 기자가 유료 독자들에게만 소개한 데일리 메일 플러스 기사를 통해서 잭 그릴리시의 토트넘 이적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토크스포츠의 보도 내용을 보시면 토트넘이 클럽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의 슈퍼스타 손흥민은 북런던에서 현재 토트넘과 맺은 계약이 끝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발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로 이 연장 옵션으로 굳이 잡아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토트넘 내부에 논의가 다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비수들의 집중적인 부상 문제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을 내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그컵 준결승에 올라서 리버풀과 맞붙을 예정이며 또 유로파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한편 이러한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토트넘의 모든 대회에 21경기 출전해 13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공격 포인트 7득점 6도움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리버풀전이라든지 노팅엄 포레스트전 등 최근 중요했던 경기에서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수비진의 부상 문제가 많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수비적으로 아쉽지만 그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토트넘의 수뇌부는 수비의 보완도 보완인데 공격을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공격 파괴력이 떨어진 게 오히려 성적에 있어서 더 보완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진단을 하면서 현재 팀 내 최고 연봉 선수이자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바뀌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내부 진단 속에서 굳이 현재 최고 연봉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구단의 임금 체계 문제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 이상의 연봉을 지급할 선수를 데려오지 않는 과정에서 최상위급 매물들을 놓쳤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와 결별을 하며 그로 생긴 임금의 여력을 새로운 최고 스타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전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첼시 공격수 출신인 토니 카스카리노는 이러한 폼, 손흥민 선수의 최근 경기력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새로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5개월이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낼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기에 구단 측에서도 이 결정 매우 어려운 결정인데 내려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낼 거라고 강조하고 또 본인이 주장했고 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카스카리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여러 선수들, 프리미어리그의 스타들이 결별 이야기가 휩싸이고 있죠. 리버풀의 살라,
맨시티의 더브라이너 그리고 노팅엄의 크리스 우드 등의 계약이 만료되고 있는데,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이 지금 워낙 잘하고 있고 크리스 우드가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이다 보니까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살라는 잘하고 있어도 너무나 큰 연봉이 부담스럽고, 더브라이너는 부상 이슈가 많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경기력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수년 동안 토트넘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카스카리노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논의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와의 논의가 아닌 내부 논의인 것으로 보여요. 물론 손흥민 선수와도 논의를 해야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 옵션이나 새로운 계약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1년 연장 옵션은 구단이 원하면 발동이 가능한 옵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아직 발동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보스만 룰에 해당되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발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경기력이 떨어진 것인지 황혼기가 온 것인지 에이징 커브인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올 시즌 초반에는 이례적으로 부상 이탈 기간도 꽤 길었죠. 그래서 카스카리노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크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그 회복이 안 되면 굳이 팀 내 최고 연봉을 1년 더 지급할 생각, 그 1년 연장 옵션을 포기하고 자유계약 선수로 내보내는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카스카리노의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손흥민이 올 시즌 후반기를 훌륭하게 보낸다면 토트넘은 반드시 그를 붙잡을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지금까지 잘 풀리지 않았던 시즌을 보내고 시즌 후반기에 15골 내지 12골 정도를 넣으면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토트넘은 아마 그 옵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떠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토트넘은 1월에 해외 구단으로의 이적료를 어느 정도 받고 허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즌이 끝날 때까지 반등하지 못한다면 이적료 회수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하기에 오히려 이 조건으로 손흥민 선수가 떠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면 그냥 FA로 보낼 수 있다.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서 1년 더 연봉을 주는 것보다 이적료를 안 받고 보내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 구단 역대 최다 도움 기록을 보유한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만이 이런 공경을 처한 게 아니라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꼽히는 케빈 더브라이너도 같은 상황이라며, 카스카리노는 맨시티가 벨기에 출신 플레이메이커인 더브라이너의 잔류를 결정할지 여부는 그의 몸 상태에 달려 있다며, 후반기에 더브라이너가 꾸준한 경기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느냐를 지켜보고 나서 계약 연장을 할지 아니면 FA로 결별을 할지를 결정을 할 텐데, 몸만 괜찮으면 더브라이너가 여전히 패스 능력이 출중하니까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아직 그의 경기력이 정말로 떨어진 것인지는 불분명하기에 후반기까지 지켜볼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2, 3월까지 경기력이 이제 살아난다면 4, 5월에라도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 손흥민 선수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토트넘의 고민의 상황이 바뀐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원했던 장기 계약으로 길게 함께 할지냐, 아니면 1년 연장 옵션을 해놓고 내년 여름에 내보내느냐, 이적료를 받고 내보내느냐에서 지금은 최근 팀의 부진과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부진이 맞물리면서 그냥 1월에 돈을 받고 팔지 아니면 시즌이 끝났을 때 FA로 결별을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보스만 룰은 로컬 룰로 인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간에는 적용이 안 돼요. 잉글랜드의 다른 하부 리그로 가는 것은 괜찮고 해외 리그 팀과도 1월에 사전 계약이 가능하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끼리 자유 계약을 사전에 맺으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부터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포착한 주제 무리뉴 현 페네르바체 감독, 전 토트넘 감독이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믿을 수 있는 언론,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그 안에서도 공신력 높은 기자 티차노 마리노가 보도를 한 건데요. 무리뉴 감독이 페네르바체에서 지금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 또 유로파리그 16강이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또 유로파리그 우승도 도전하고 다음 시즌 다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가 최근 풍부한 자금 지원과 스폰서십을 유치하면서 무리뉴 감독 체제의 아쉬움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의지를 구단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적 자금을 통해서 무리뉴 감독이 가장 원하는 선수가 바로 토트넘 시절에 본인이 득점 포텐을 끌어올렸고 또 태도가 좋고 인성이 좋다라고 너무나 만족하고 극찬해 왔던 손흥민 선수이고,
그 두 번째로는 AS 로마에서 함께 했던 왼쪽 측면 윙백이자 윙어, 오른쪽까지 넘나들 수 있는 폴란드의 어린 선수 22살의 니콜라 잘레프스키, 그리고 첼시에서 후보로 밀린 포르투갈 출신의 기대주 주앙 펠릭스, 이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올라가면서 골을 넣는 손흥민, 이선 중앙에서 자유롭게 뛰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줄 수 있는 펠릭스, 사이드로 벌려서 크로스를 올리고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합을 맞추는 양발 공격수 콤비를 이룰 수 있는 잘레프스키까지 이 세 명을 이미 영입한 최전 방어수수 엔네시리, 그리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암라바트 프레드, 전 맨유 출신 선수들과 함께 구축을 해서 프리미어 리그급 전력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겠다라는 게 무리뉴 감독의 야심이거든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튀르키예 리그로 가는 것은 분명히 자신의 경력의 하향으로 볼 수 있겠지만 튀르키예 리그 우승, 유로파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낸다면 본인이 염원했던 트로피, 특히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만약 가능한 그 도전이 이루어진다면 더 값진 트로피의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무리뉴 감독이 어떻게 연락을 하고 설득을 하는지에 따라서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여름에는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 브라이튼을 떠나서 프리미어리그보다는 훨씬 수준이 낮다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리그왕으로 갔을 때 그래도 프랑스 최고 명문팀이자 유럽 대항전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마르세유에 가서 황희찬 선수에게 매일 연락을 하고 설득을 했잖아요. 결국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선택했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내지 라리가 혹은 바이에른 뮌헨 정도까지만 고려 대상일 수 있을 텐데, 만약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너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정말 챔피언스리그 우승 나와 함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야기를 들어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거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손흥민 선수를 직접 지도하면서 그의 능력을, 특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끌어올려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이후 콘테 감독과 함께 차지할 때의 전술 구조, 손케 듀오에서 케인이 10번, 손흥민 선수가 9번으로 치고 올라가는 스위칭 플레이의 구조를 무리뉴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그 구조를 페네르바체에서는 엔네시리, 손흥민, 잘레프스키로 구축할 수가 있다. 벤제마, 호날두의 득점 조합 패턴을 완성시켰던 레알 마드리드 시절의 그 노하우가 지금도 그대로 통할 수 있는 전술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이 당장 1월에 손흥민 선수를 해외 이적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1월 달에 전력 강화를 위해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왼쪽 측면 공격수 잭 그릴리시 영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가 바로 데일리 메일의 맨시티 담당 기자, 취재력이 뛰어난 잭 고헌 기자가 유료 독점 기사로 제공을 했어요. 유료 독점 기사가 가짜 뉴스이거나 공신력과 정보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독자들이 돈을 내고 지불하지 않겠죠. 그만큼 신경 쓰고 공들이고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유료 기사로만 공개를 한 거거든요. 맨시티의 공격 미드필더 잭 그릴리시가 프리미어리그의 두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 바로 토트넘과 뉴캐슬인데, 지금 맨시티에서 그릴리시가 2024년 1년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1억 파운드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투자했던 선수인데 그래도 29살이고 아직도 잉글랜드 대표로 선발되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그 퍼포먼스를 다른 팀에 가서 그릴리시가 본인을 중심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팀에 간다면 에스턴 빌라 시절처럼 다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아직 있거든요. 특히 이 보도에 대해서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후속 취재를 통해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후속 내용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메일에서 이 보도를 했고 토트넘이 그릴리시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도 그것은 맞다. 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릴리시의 연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급 30만 파운드, 현재 토트넘의 최고 주급 선수, 최고 연봉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19만 파운드보다 3분의 1가량이 높기 때문에 이 선수를 당장 완전 영입을 하려면 이 연봉을 보존해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은 부담스럽다 보니까 임대 영입으로 일단 데려온다. 그리고 그 임대 영입은 맨시티 입장에서도 지금 자금적으로 제한이 있고, 또 다음 시즌 만약에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말했듯이 리그 우승이 어렵다 보니까 다음 시즌 맨시티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스쿼드 운용 자금, 또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나 프리미어리그 자체적인 재정 규정, 지속 가능성 규정에 의해서 맨시티가 리빌딩을 추구하고 있는데 선수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릴리시의 이 거액 연봉을 정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은 시즌 기간 동안 단기 임대로 보내주되 연봉을 일부 맨시티가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활약이 정말 좋았다, 토트넘에서 잘했다,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러면 내년 여름에 그릴리시를 토트넘으로 이적시키는 협상을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뉴캐슬 역시 지금
사우디 자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구조를 토트넘과 비슷하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양 팀의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풋볼 런던이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거래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아스널이 주전 플랜에서 밀려났던 라힘 스털링을 첼시로부터 임대 영입했을 때의 상황과 거래와 비슷할 것이다. 임대료가 없는 임대이고 영구 이적 의무 조건도 없고 그리고 임금도 일부 보조를 하되 그 임금의 비율은 데려와서 쓰는 아스널이 더 많이 부담을 한다. 토트넘도 그릴리시의 연봉 중에서 임대료도 안 내는데 맨시티에게 더 많이 돈을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즉 30만 파운드의 주급이면은 20만 파운드는 토트넘이 부담을 하고 10만 파운드를 보조받겠다. 그 얘기는 정확히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빠져나가면 추가 지출 없이 토트넘이 그릴리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풋볼 런던은 이 보도와 맞물려서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월 달에 전력 강화를 원하고 있고 선수 영입을 요청했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어요. 특히 공격 라인에 오도베르, 히샬리송이 빠져 있는데 손흥민 선수까지 혹사당하는 과정 속에 경기력이 뚝 떨어졌고 그런 과정 속에 합류한 것은 유망주인 양민혁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해외에서 다른 무대에서 공격수를 데려왔을 때 적응을 못하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티모 베르너의 임대도 조기 만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모로 잉글랜드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 중에 데려올 수 있는 최고 매물이 그릴리시다. 실제로 이 그릴리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드림 11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고액의 연봉이 걸림돌이지만 단기 임대 계약이 현실적인 가능성이며 양측 모두에게 적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의 최고 연봉 선수 182억 원을 받고 있죠. 후반기에 반년 연봉은 90억인데 바로 그릴리시에게 이 90억을 그대로 주면서 나머지 돈을 보조받고 정말 잘했다. 그러면 내년 여름에 안 그래도 전력 보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릴리시 영입에 돈을 쓸 수가 있겠죠. 높은 연봉을 주고 손흥민 선수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도 고액 연봉을 제시했었고 하지만 그게 이후에 팀의 상황,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 상황으로 인해 물 건너갔는데 만약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된다면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고 또 카라바오컵 우승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된다면은 그릴리시를 데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나가는 상황이 될 경우 충분히 그 돈을 채울 수가 있다. 이미 또 베르너와의 임대 계약도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끝나기 때문에 또 히샤이성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릴리시의 연봉을 부담할 수 있고 또 그릴리시가 온다는 건 최근에 토트넘이 영입하는 기조를 봤을 때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잉글랜드 에이스를 잃어버린 토트넘은 이미 새로운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인 솔란키를 영입을 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가 시작할 때 해리 케인이 남긴 등번호 10번을 잉글랜드 대표 선수인 제임스 매디슨에게 줬잖아요. 솔란키, 그릴리시, 매디슨은 2026년 미국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유망한 자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브레넌 존슨도 웨일스 선수죠. 이런 점들은 또 홈그로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스쿼드 등록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격 라인에 히샬리송이 매각이 된다면 릴과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캐나다 대표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드를 이적료 없이 데려오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솔란키, 데이비드, 히샬리송, 랭크셔 등 유망주로 구성된 전방 공격진, 왼쪽에는 오도베르가 회복한다면 그릴리시, 오도베르의 유망주 무어와 양민혁, 오른쪽에는 존슨, 쿨루셉스키, 또 양민혁 이런 선수들, 특히 아시아 마케팅과 한국 시장은 양민혁 선수를 좀 키워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인기를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미 자리에 쿨루셉스키, 8번 자리에 메디슨이나 사르, 그레이도 있고 또 그레이도 21세 이하 대표인데 월드컵이 열린 시점에는 성인 대표까지 갈 수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 원볼란치 자리는 이미 레알 베티스의 미국 대표 선수인 카르도주를 영입 우선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수비 라인에는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특급 유망주 센터백으로 꼽히고 있는 부슈코비치가 합류할 예정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릴리시를 미리 데려오고 또 이후 적응을 해서 내년 여름에 확실하게 확보를 한다면 척추 라인 전체, 새로운 골키퍼 후보까지도 영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더블 스쿼드 리빌딩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런 자금 운영, 임금 운영을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현재로서는 지금의 퍼포먼스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꼭 잡을 필요가 없다. 1년 연장 옵션으로 남길 생각도 없다. 팀의 베테랑 역할은 벤 데이비스에게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월 일정을 보시면 토트넘은 1월 4일 뉴캐슬전 굉장히 중요하죠. 뉴캐슬도 그릴리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토트넘이 패배하고 더 아래로 떨어진다면 분명히 그릴리시에 대한 시급성은 토트넘에 더 커질 것이고 또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을 패배할 경우 컵대회 우승 내지 유로파리그에 대한 절박함이 커질 토트넘은 그릴리시 영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맨시티는 레스터시티를 2대0으로 꺾으면서 부담을 덜어내
맺고 이어질 웨스트햄과의 1월 5일 홈 경기도 웨스트햄의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맨시티가 유리하거든요. FA컵 3라운드 상대도 하브리그의 살포드이고 그 뒤에 브렌트포드, 입스위치와의 경기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1월 23일 파리 생제르맹과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7차전 그리고 1월 26일 첼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중요한데 그릴리시가 이 경기들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은 그릴리시의 토트넘 빅딜이 충분히 성사될 수 있고 그게 성사된다면 손흥민 선수와의 조기 결별 가능성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이 정말 올해 안에 발동이 안 되고 넘어가면서 해외 구단과의 자유로운 협상을 허용하는 상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사이에 어떤 조건 협의와 발동이 진행이 되었던 것인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 한준TV에서는 영국 현지, 유럽 현지의 공신력 높은 보도, 독점 보도를 체크해드리고 또 저희가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 빠르게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해에도 해외 축구 최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